3일차 강의는 한국전력공사 종합편의 문제해결 능력 언어논리 관련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해결 능력 영역의 경우 문제를 푸는 데 있어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에 대한 풀이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를 푸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해결 능력 언어논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명제형 조건 문제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A이면 B이다 또는 A가 아니면 B도 아니다와 같은 명제형 조건이 제시되고 이러한 조건에 따라 상황에 적절한 답을 찾도록 요구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어진 조건 간의 관계만 정확히 파악한다면 오히려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공단은 세종시의 지구를 신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업지원부, 투자조사부, 기획경영부, 자원관리부, 인사부 중에서 신축하는 지구로 이전할 부서를 결정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에 따라 이전할 부서를 결정한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항상 옳은 것은 이 5개의 부서 중에서 신축 지구로 이전할 부서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의 조건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보면 투자조사부가 이전하지 않으면 자원관리부도 이전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의 논쟁은 간단한 도식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의 사업지원부, 투자조사부 등과 같이 보통 문제에서 제시하는 사람이나 명칭 등은 알파벳 등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5개 부서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사, 투, 기, 사, 민으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첫 단어를 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투가 아니면 자가 아니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사업지원부가 이전하지 않으면 기획경영부도 이전하지 않는다. 역시 사가 아니면 기가 아니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을 보기 전에 먼저 마지막 조건을 보면 사업지원부, 투자조사부, 기획경영부, 자원관리부, 인사부 중 적어도 3개의 부서가 이전하여야 한다. 여기에 적어도 3개의 부서가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통해서 결국 3개의 부서 이상이 이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위에 세 번째 조건을 보면 자원관리부는 반드시 이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투가 아니면 자가 아니다는 첫 번째 조건의 대우 자이면 투이다에 따라서 자원관리부가 이전하므로 투자조사부도 이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네 번째 조건을 보면 투자조사부와 사업지원부 중 한 곳만 이전한다. 결국 투자조사부가 이전하기 때문에 사업지원부는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 사가 아니면 기도 아니다에서 사업지원부가 이전하지 않으므로 기업지원부도 이전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건에서 3개 부서 이상이 이전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투 외에 한 부서가 더 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5개의 부서 중에서 사와 기를 제외하고 남은 인의 인사부가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자원관리부, 투자조사부, 인사부가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투자조사부는 이전하지 않는다. 투자조사부는 이전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2번 기획경영부는 이전한다. 기획경영부는 이전하지 않으므로 역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번 투자조사부는 이전하고 기획경영부는 이전하지 않는다. 투이고 기는 아니므로 결국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남은 4번, 5번도 확인해보면 총 4개가 아닌 3개의 부서가 이전하고 인사부 역시 이전하므로 모두 옳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풀어볼 문제 유형은 배열하기 또는 연결하기 유형입니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리를 배열하거나 역할을 배치하는 유형으로 평소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고 패턴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공사에 근무 중인 A, B, C, D는 이번 인사발령을 통해 용인, 인천, 안양, 가천의 4개 지점에서 각각 근무하게 되었다. 다음 조건을 참고할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이번 문제는 4사람을 4개의 근무 지점에 각각 배치하는 문제이므로 A, B, C, D가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지점을 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조건을 보면서 각 지점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 이미 근무했던 지점에서는 다시 근무할 수 없다. 즉, A, B, C, D를 근무한 경험이 없는 지점에 각각 배치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을 보면 A와 B는 용인 지점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앞서 본 첫 번째 조건에 따라 A와 B는 용인 지점에 다시 근무할 수 없으므로 표에서 용인 지점의 근무자로 A와 B가 제외됩니다. 다음 세 번째 조건을 보면 C와 D는 인천 지점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C와 D는 인천 지점에 다시 근무할 수 없으므로 인천 지점의 근무자로 C와 D가 제외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을 보면 A는 이번 인사 발령을 통해 과천 지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면 표에서 과천 지점의 근무자는 A가 되므로 나머지 B, C, D는 과천 지점의 근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때 A 역시 다른 지점인 인천, 안양의 근무자가 될 수 없고 인천 지점은 A, C, D 모두 근무할 수 없으므로 B가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은 C와 D는 용인 또는 안양 지점의 근무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1번, A는 안양 지점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A가 용인 지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안양 지점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지는 앞서 본 조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참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번, B는 과천 지점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1번 선택지와 마찬가지로 B가 용인 지점에서 근무했다는 경험은 알 수 있지만 과천 지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번 선택지 역시 반드시 참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번, B는 인천 지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옆에 표를 보면 B가 이번 인사 발령을 통해서 인천 지점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남은 4번, 5번의 경우 옆에 표를 통해서 C와 D 모두 용인 또는 안양 지점의 근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이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볼 문제는 스왑 분석을 활용한 문제 해결 유형입니다. 스왑 분석은 주로 마케팅 전략 또는 경영 전략으로 사용되는데요. 기업의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 약점, 기회 인력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그린수소 사업에 관한 보도자료와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스왑 분석 결과이다. 스왑 분석 결과를 참고할 때 그린수소 사업이 해당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지문을 보기 전에 먼저 스왑 분석에 따른 전략이 무엇인지 아래 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왑 분석에서 X의 장점은 자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의미하고 W의 약점은 자사의 취약점을 의미합니다. O의 기회는 시장, 경쟁사, 고객 등 외부에서 비롯되는 기회를 의미하고 T의 위협은 반대로 내부에서 비롯되는 위협을 의미합니다. 즉, 장점과 약점은 내부 환경에 대한 요인이며 기회와 위협은 외부 환경에 대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왑 분석을 통해 자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 X와 약점 W를 중심으로 4가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장점 S를 중심으로 SO 전략과 ST 전략을 보면 SO 전략은 장점과 기회로 장점을 살려서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이며 ST 전략은 장점과 위협으로 장점을 살려서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입니다. 이와 반대로 약점 W를 중심으로 WO 전략과 WT 전략을 보면 WO 전략은 약점과 기회로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이며 WT 전략은 약점과 위협으로 약점을 보완하여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지문에서 설명하는 그린 수소 사업이 어느 전략에 해당하는지 지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라남도 나주시와 그린 수소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이 그린 수소 사업은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활용한 수전의 기술을 통해 그린 수소를 만들어 저장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린 수소와 수전의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 그린 수소 사업이 계속 증가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첫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을 연결해 보면 계속 증가하는 재생에너지로 인해 잉여 전력이 발생하였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수전의 기술로 그린 수소를 만드는 그린 수소 사업이 잉여 전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앞으로 사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한국전력공사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문의 내용을 아래 수업 분석 결과에 적용하면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재생에너지의 잉여 전력이 증가하고 있는 위협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 개발 의지를 활용하여 그린 수소 사업을 추진한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린 수소 사업은 장점을 살려서 위협을 회피하는 ST 전략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해결 능력의 언어 논리 관련 문제 유형을 함께 보았습니다. 반복적인 문제 풀이를 통해서 취약한 유형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문제 접근 방식을 익혀 취약한 유형을 보완한다면 실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3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